서울의 유명 사립대학들이 교내 청소 노동자를 3시간짜리 초단기 아르바이트로 대체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이 인상되자 청소 인력부터 줄이려는 걸로 보이는데 수천억 원의 적립금을 쌓아놓고 대학이 앞장서서 고용 불안을 조장한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김관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저질 일자리 양산하는 연세대를 규탄한다. 연세대 청소 노동자들이 집회를 열고 있습니다. 지난해 정년퇴직한 청소 노동자 10명의 자리가 3시간짜리 초단기 아르바이트로 교체된 걸 항의하는 겁니다. 이들은 학교 측이 올해 시급을 최저임금보다 250원 높게 올려주고선 임금을 아끼려 구조조정을 강행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왜 하필이면 저임금 노동자의 임금을 깎아야 되냐는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벼룩 간 빼먹기입니까? 고려대도 퇴직한 청소 노동자 10명을 아르바이트생들로 채웠습니다. 홍익대는 더 나아가 정년이 10년 넘게 남은 청소 노동자 4명을 해고했습니다. 시대에 따라서 이제 봉급 인상이 된 건데 저희가 해달라 그 정도 금액을 올려달라는 거죠, 안에서. 이 같은 상황에 대해 대학들은 이구동성으로 재정 부담을 이유로 들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들 대학이 수천억 원이 넘는 누적 적립금을 보유하고 있어 이해가 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대학들은 입학 정원이 줄어 재정이 어려운 상황이고 전체 청소 시간을 줄여가는 과정일 뿐이라고 해명했습니다. 하지만 연세대와 고려대, 홍익대는 모두 지난해 누적 적립금이 각각 수천억 원에 달합니다. 최근 공공부문부터 정규직 전환이 확산하는 추세에 역행해 대학들이 최하위 임금을 받는 청소 노동자들을 대상으로 고용 불안을 조장한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SBS 김관진입니다. 대학에서 청소 일을 하는 비정규직 근로자들의 열악한 처우 문제가 그동안 꾸준히 제기돼 왔죠. 얼마 전 대학들 가운데 처음으로 경희대학교가 청소 노동자들을 모두 정규직으로 전환했습니다. 보도에 손영한 기자입니다. 56살 박규엽 씨는 이른 새벽에 나와 대학 건물 한 개 층의 강의실과 화장실을 모두 청소합니다. 고된 일이지만 이젠 일할 맛이 난다고 합니다. 저희가 경희대 학교의 일원이 됐다는 거, 그런 자부심도 있고요. 경희대는 이달 초 청소관리 자회사를 만들고 비정규직 청소 노동자 135명을 전원 정규직으로 채용했습니다. 국내 대학 중 첫 시도입니다. 노동자들은 그동안 고용 불안과 전근대적인 기업 운영의 문화와 관습에 의해서 상당히 많이 시달려 왔습니다. 자회사 모델을 선택함으로써 이런 문제들이 하나하나 극복될 수 있을 거라고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소 노동자들은 70세까지 정년을 보장받게 됐습니다. 노조와 대학 본부가 논의를 시작한 지 2년 만에 맺은 결실입니다. 연세대학교에선 어제부터 청소, 경비 등 비정규직 노조가 학교 건물을 점거하고 부분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6,950원인 시급을 830원 올려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물가 보십시오. 자꾸 오릅니다. 청문제로. 살 수가 없어요. 최소한도 830원은 올라야 160, 70만 원은 받아야 그래도 조금 살 수 있다는 걸. 지난 20일 이화여대도 비정규직 노조가 파업을 벌이며 시급 인상을 요구해 830원 인상됐습니다. 경희대의 이번 결정이 대학 청소 노동자들의 처우 개선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주목됩니다. SBS 손형환입니다. 네, 고현준의 뉴스탁 시간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오늘 첫 소식은 어떤 소식인가요? 네, 최근 서울대학교에서 청소 노동자로 근무하던 50대 여성이 숨진 사건이 있었죠. 그런데 고인이 직장 내 갑질에 시달렸다는 주장이 제기돼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지난달 26일 서울대학교 기숙사 청소 노동자 휴게실에서 50대 여성 A씨가 숨진 채 발견됐습니다. 경찰은 극단적 선택을 하거나 타살 등 범죄 혐의점은 보이지 않는다고 밝혔는데요. 유족과 노조는 지병도 없던 50대 여성이 갑자기 사망한 것은 직장 내 갑질과 고된 업무 때문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지난달 새로 부임한 안전관리팀장이 청소 노동자 회의를 새로 만들어서 옷을 단정하게 입지 않거나 볼펜, 수첩을 가져오지 않으면 인사고과에 반영하겠다며 압박을 하는가 하면
기숙사 건물 이름을 영어나 한문으로 쓰라는 등의 업무와 연관 없는 시험을 보고 점수를 공개해서 모욕감을 줬다는 것입니다. 또 이 노동자가 근무했던 기숙사 건물은 엘리베이터가 없어서 100리터 쓰레기 봉투로 매일 4개 층에 67개 음식물 쓰레기와 재활용 쓰레기를 계단으로 직접 날랐다고 하는데요. 노조 측은 서울대가 무책임한 태도로 일관하고 있다며 철저한 진상규명과 대책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지금은 노조 측의 주장이기는 합니다만 정말 이렇게 업무와 상관없는 저런 시험을 보게 하고 그 점수를 막 공개하고 했다는 거는 상식적으로 잘 이해가 되지 않는 것 같습니다. 이런 부분이 사실이라면 그 소명은 꼭 있어야 될 것으로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달 초 창문도 에어컨도 없는 열악한 휴게실에서 서울대 청소 노동자가 숨진 이후 노동 환경을 개선해야 한다는 학생들의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도 실태 조사에 착수했는데 어느 한 곳만의 문제가 아닙니다. 정성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서울의 한 사립대 전선 수백 가닥이 늘어진 기계실 한쪽이 청소 노동자 4명의 휴식 공간입니다. 전자파 있어가지고 시끄러서 그러고 막 너무 머리가 아파 죽고 지금도 이렇게 머리가 아파요. 지하 2층 계단 아래 공간에 마련된 휴게실은 바로 설 수 있는 공간조차 없습니다. 끝없이 이어지는 학생들의 발소리 탓에 잠깐 눈 붙이기도 쉽지 않습니다. 간이 환풍기가 있지만 곰팡내가 진동합니다. 원래 냄새가 엄청나요 여기. 말도 못해. 한여름에 에어컨 하나 없이 선풍기로 버티는 건 휴식이 아니라 고역입니다. 네, 청소노동자 3분이 쉬시는 휴게 공간입니다. 이 한 평도 안 되는 공간에 에어컨과 환풍기조차 없습니다. 오늘 외부 온도는 30도를 가리키고 있는데 실내 온도는 그보다 2도 높은 32도를 가리키고 있습니다. 지난해 8월 고용노동부가 마련한 사업장 내 휴게시설 가이드라인을 위반한 거지만 공고사항에 그치다 보니 개선이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결국 지난 9일 60대 서울대 청소 노동자가 에어컨도 없는 휴게실에서 잠을 자다 숨지기까지 했습니다. 서울대생들은 사망한 청소 노동자를 기리기 위해 추모 공간을 마련하고 노동 환경을 개선하자는 서명 운동을 시작했습니다. 근로하실 때는 좀 불편하게 지내셨지만 이제 위에서는 좀 더 편하게 지내셨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용노동부와 서울대도 뒤늦게나마 휴게실 실태 조사에 착수하고 개선 작업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청소 노동자들은 그저 휴식다운 휴식을 취할 수 있는 최소한의 환경만 바랍니다. 여름에는 에어컨이 시설될 수 있는데 그런데 원하는 거고. 조용히 쉬고 냄새 안 나고 하적한데 공기 맑은데. SBS 정성진입니다. 최저임금 수준의 돈을 받으면서 제대로 쉴 곳조차 없이 일해야 하는 사람들을 위해 정부가 2달 전 휴게시설 가이드라인을 마련했습니다. 그 이후 청소와 경비 노동자들의 쉼터가 얼마나 달라졌는지 신정은 기자가 살펴봤습니다. 화장실 구석을 따라 들어가니 시멘트 칠로 둘러싸인 공간이 드러납니다. 벽돌과 건설 자재 위에 깐 장판이 안식처입니다. 지난 1월 SBS 기자가 취재해 보도했던 이 대학교 청소노동자 쉼터는 이제 창고가 됐습니다. 대신 건물 옆에 번듯한 휴게실이 생겼습니다. 편히 누울 수 있고 냉난방도 됩니다. 좀 많이 좋아졌어요. 잠깐이라도 앉았고 추울 때 좀 들어올 수도 있고. 하지만 이번에 돌아본 쉼터 대부분은 딱히 변한 게 없습니다. 정부 가이드라인엔 각 층이나 작업구역별로 휴식 공간을 두라고 돼 있지만 이 21층 건물에서 노동자가 쉴 수 있는 곳은 지하 3층 한 곳뿐입니다. 청소 노동자들은 각자 맡은 구역을 쉽게 떠나지 못해 화장실 걸레 빠는 곳에서 한숨을 돌려야 합니다. 밥 먹는 시간 외에는 항상 여기 있어야 해요. 딴 데 가면 안 되고. 지하에 있는 청소 노동자 쉼터는 햇볕이 들기는커녕 환기도 제대로 안 되고 빗물이 새는 곳도 있습니다. 지하 6층 주차장에 있는 이 대학의 노동자 쉼터는 배기가스 때문인지 환풍구에 시커먼 때가 덮였습니다. 머리 아프고 코에 이제 매연이 들어오니까 감기도 노상 달고 살다시피 하고. 일해서 병이 나는 게 아니라 쉬면서 병이 나는 거예요. 평소 3명이 쉬는 공간입니다. 일단 이렇게 출입문이 낮고요. 안으로 들어와서도 몸을 숙이지 않으면 머리를 부딪히게 됩니다. 경비 노동자들 사정도 비슷합니다. 대학 강의실 건물 계단 아래 있는 이 쉼터는 가을인데 벌써 한기가 스며들고 오가는 발자국 소리에 쪽잠을 청하기도 힘듭니다.
이 계단에서 그 구두 소리가 양은반이 울려가지고 소리가 더 커요. 이렇게 맞고 자요. 양쪽으로. 고용노동부의 휴게시설 가이드라인은 면적과 위치, 냉난방의 설비까지 꼼꼼하게 정해놨습니다. 하지만 강제 규정이나 설치 지원 같은 실효성 있는 후속 대책이 없다면 그럴듯하지만 허망한 구호에 그치기 십상입니다. SBS 신정원입니다. 네, 앞서 리포트에서도 보셨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 쾌적하고 또 깨끗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는 청소 노동자들이 정작 자신들은 그렇지 못한 곳에서 지내고 있습니다. 이제라도 정부가 개선 작업에 나섰으니까 맘 놓고 쉴 수 있는 공간이 꼭 마련되길 바라겠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일하는 사람들을 더 배려하는 사회가 성숙한 사회입니다. 오늘 8시 뉴스 여기서 마칩니다.